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른경제TV의 박수범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었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현물 쪽에서 나타나긴 했지만, 그렇게 두려워할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른 내일 시장 또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일이 4월 마지막 거래일이긴 하지만 5월달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한다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강력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휠라 홀딩스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휠라 하면은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도 아실 테고 젊은 층들도 많이 휠라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다들 아실 텐데, 자, 이 휠라 홀딩스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 휠라 홀딩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휠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휠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연역을 말씀드리면 1911년도에 만들어진 브랜드예요. 휠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휠라라는 형제가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이 형제 둘이서 만든 브랜드가 휠라였습니다. 자, 이 휠라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하면서 1973년도에 테니스, 스포츠 마케팅을 시장으로 넘어갔었고, 1991년도에 우리나라 휠라 코리아가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1991년도에 이 휠라 브랜드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고급 브랜드였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학창시절이다 보니까 친구 중에 누가 휠라 신발을 신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옷을 입고 다니면 아주 귀한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야, 잘 나가는데 이런 브랜드의 파워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었죠. 자, 그리고 2007년도에 보게 되면 휠라 상표권을 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인수를 하게 되고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2010년도에 코스피에 상장하게 되죠. 그래서 휠라가 과거에는 이탈리아 제품 브랜드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브랜드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2011년도에 또 과감하게 아큐시넷 컴퍼니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시청자분들도 다들 알겠지만 골프 좀 치시는 분들은 아시죠? 네, 타이틀리스트라는 브랜드가 엄청나죠. 자, 골프 공부터 해서 의류 그리고 신발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자,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큐시넷 컴퍼니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서 2016년도에 아예 아큐시넷 홀딩스를 자회사로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지분을 좀 더 확보해서 자회사로 편입시킨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2020년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 휠라 코리아랑 휠라 홀딩스로 물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물적 분할. 자, 물적 분할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물적 분할을 통해서 휠라 홀딩스가 휠라 코리아의 지분을 100%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물적 분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쪼갠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인적 분할이 있고 물적 분할이 있는데 이 물적 분할은 그냥 100% 지분을 휠라 홀딩스가 가져간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라고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되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있고 이런 순환 출자 구조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휠라 코리아는 좀 따로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런 순환 출자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 상태를 좀 보게 되면요. 자, 자산의 가치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채 비율도 같이 상승하고 있고요. 자, 자본 총계도 지금 보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자본보다는 부채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덩치가 워낙 크고 그에 대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윤 회장님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통해서 최근 들어서 실적이 상당히 좀 크게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휠라가 도대체 뭘 통해서 그러면 실적이 많이 나오냐?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휠라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약 61%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자, 휠라 언더웨어가 있습니다. 언더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해서 이제 빤스 런닝이죠. 자, 그걸 통해서 이제 11.6%, 그리고 휠라 키즈를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 휠라 키즈가 상당히 매출이 좋습니다. 매출이 좋기 때문에 이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휠라 키즈의 판매율이 상당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휠라 골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3%, 뭐 아울렛 같은 경우에 8.4%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휠라 코리아가 과연 지금 앞으로 성장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휠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시장도 중요하고 미국 시장도 중요하고 유럽 시장도 중요합니다. 글로벌 전체 시장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상당히 주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었죠. 자, 이런 휠라 홀딩스가 보게 되면, 자, 미국 시장을 우리가 넘어가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보면 3,000조 원대 경기 부양책, 그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했을 때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조 달러입니다. 3조 달러. 여기도 나와 있는데 3조 달러에 육박하는 4개의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거 안 돼.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5차 법안까지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아주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희망사항이 있다면 국내 시장도 빠르게 정부와 국회에 빠른 좀 대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5차 법안까지 만들어진 부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 또한 그야말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보다도 더 엄청난 돈을 풀고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몇 천억 단위였는데 이건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의 달러가 지금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새벽이었죠. 새벽에 1.5%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면서 지속적인 상승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존스뿐만이 아니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자, 기술주가 많이 모여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어제 저녁에도 간밤에 새벽에도 1.11%의 상승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미국 시장만 중요한 건 아니죠. 미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중국 시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휠라 코리아의 그러니까 휠라의 전체 매출에 있어서 약 25%가 4분의 1이 중국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자, 오늘 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 기업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완화하겠다. 그리고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길 가장 희망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너무나 잘 극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한국 기업과 손을 잡고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힘을 키워나가자, 뭐 이런 뜻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한령을 해제를 하고, 그에 대한 입국 제한을 완화시키고, 그에 대한 코로나 극복을 서로 간에 지원하면서 극복해내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계획으로 완전한 관계를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정경련에서 한마디가 나왔죠. 근데 지금 현재는 뭐 당장 못 오겠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당장 못 오겠지만 곧 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사망자도 거의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뭐 그에 따른 지금 간간히 지금 확진자도 지금 현재 10명 전후로 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자, 중국 시장 또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보면 3월 달부터 이제 저점을 잡고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크게 또 음봉으로 강하게 추세 이탈 흐름이 나왔지만, 마지막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 주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중국 차트를 보시더라도 좋다는 게 좀 느껴지시죠? 네, 시청자분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미국 시장 좋아지죠, 중국 시장 좋아지죠. 그에 따라 가처분
소득이 가게마다 좀 늘어나게 되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먹는 것만 합니까? 의식주가 있잖아요. 집도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또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입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휠라 홀딩스 성장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뭐 아시아나 항공도 그랬었고 뭐 여러 회사들이 뭐 합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뭐 인수 M&A 시장 내용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주가 크게 급등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가장 크게 급등했던 게 또 하나가 뭐였죠? 한진칼이었죠. 한진칼.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동사 또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PM 몬테입니다. PM 몬테. 네, PM 몬테인데 PM 몬테가 이게 보게 되면 윤 회장님의 거의 뭐 자녀분들 지인들 지분이 최대 주주로 있는 피에몬테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 말씀 안 드렸는데 왜 하필이면 기업 이름이 피에몬테로 만들었지 하면서 시청자분들이 의아해 하실 거예요. 자, 이거는 피에몬테에서 휠라가 브랜드가 그 이탈리아의 북부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피에몬테 지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에몬테라고 지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20% 지금 현재 좀 최근에 들어서 추가적인 매수를 더 했어요. 대략 약 0.5% 정도 추가 매수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따져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 언제든지 템플턴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5.7%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20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2%라는 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5%로 내려왔지만 그래서 언제든지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현재 워낙 지금 휠라 홀딩스가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언제든지 주인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또 KB 자산운용 쪽에서도 약 5%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지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국민연금공단입니다. 13.8% 정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하나의 또 내용이 나와줄 수 있는 M&A 내용이 나오든 어떤 내용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역추적해서 한번 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저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들도 보게 되면 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매도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매도 물량을 줄이면서 조금씩 매수를 하는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고 그에 금융투자와 보험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투신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거 뭐 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별 의미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수급적인 부분 그렇고요. 자,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차트 흐름 최근에 18,850원까지 갔습니다.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었는데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을 좀 형성하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전에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 됐어요. 10만 주도 안 됐는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의 하루에 뭐 100만 주 거래되는 날짜도 오늘 같은 날에도 100만 주 넘게 거래됐었죠. 기본적으로 거의 뭐 50만 주, 50만 주 이상의 하루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 이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거래량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추세 전환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평균 거래량이 갑자기 엄청나게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3월 달부터 해서 4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그에 따른 62평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줬다라는 부분이에요. 양봉이 나와줬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뭐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좋고 그리고 기업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중국, 미국 시장, 유럽 시장까지 해서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위축되었던 흐름들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2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녹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휠라 홀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휠라 홀딩스 지금 현재 약 시가총액은 2조 1천억 정도는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동사가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마켓쉐어에 있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나와서 시청자분들과 만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경제TV의 박수범 수석 애널리스트였습니다.